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 보겠습니다. 뉴스를 곱게 안 보시는 이 시사계의 신사이면서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로 또 저를 흥분하게 만드실 겁니까? 또 다른 요소. 뭐 브루스 윌리스의 오원소 말고 또 다른 요소입니까? 예. 이 서울중앙지검 지법 오민석 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어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요. 예. 국가정보원 그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그 양지회 예. 전직 국정원장 그 출신들 모임 아닙니까? 예. 그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었는데 예. 이걸 이제 기각을 하니까 아이고.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예.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국민들 사이에서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또 네. 다른 원소라는 건 뭐예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법과 네.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뭡니까?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안 되죠. 예.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느냐. 예. 뭐 정치적인 거냐 이념적인 거냐.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검찰의 설명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당시에도 이제 비난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고 네. 우 전 수석의 서울법대 후배 다 그래서 봐준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 말고는 딱히 또 뭐 다른 연결고리는 발견된 게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또다시 논란이 일면서 이명박 박근혜 두 보수 정권하고 뭔가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규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여론이 일각에서 이제 일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 방산비리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그 카이 네. 항공우주산업 예. 그 수사와 관련해서도 그 임직원들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을 또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국민분들도 그렇고 청취자분들 뭐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죠. 분명히 네. 어떤 잘못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데지 잘못했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죠. 그리고 검찰과 이 법원의 역할은 분명히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때 제대로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하든지 충분히 영장이 청구돼 가지고 발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든지 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뭔가 좀 이상한 요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다시 국민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여론을 갖다가 기대해 본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각 결정의 판단 기준이 좀 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사실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이 오민석 판사가 기각 사유 부분에 대해서 이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 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가 증거 은닉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이 피의자로 추정되는 이 인물들이 그러니까 양지회 관련한 그러니까 그 자기네 뭐 여러 가지 장부랄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인멸을 좀 한 게 드러났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네. 예, 그 하드디스크도 좀 예. 없애고 예. 자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런 예. 증거 은닉을 하고 있으니까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거 구속영장을 이제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예. 그 증거 은닉하려고 한 증거가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본재판에 가서 판단 내려야 될 사안을 그렇죠. 영장 판사가 이거를 이렇게 판정을 이미 내려버리는 식으로 하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군요. 해서 예. 지금 이제 말들이 논란이 나오네요. 더 지금 있는 거고요. 민변 쪽에서도 그래서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다. 그러네요. 라는 이제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이분 개인적인 내용은 제가 여쭤보지 않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증거 가치까지 영장 판사가 판단을 내리면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할 때 네. 사실은 이 증거 부분을 보긴 하죠. 얼마나 예. 신뢰도가 있는가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증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다 내려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는데 어떤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전체 다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또 압수수색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아직 추가로 더 지금 조사를 해야 될 부분들도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자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사람들에 관한 증거들을 앞으로 이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부분까지 과연 판단을 내렸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논란이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영장 판사가 지적한 오민석 판사가 지적한 그 증거 가치라고 하는 부분도 오히려 증거 가치가 더 높다고 보고 이 구속을 했어야 마땅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그래서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불구속 수사잖아요, 대부분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은 구속 수사를 너무 남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시국 사건 이런 데. 그래서 인권 침해도 많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검찰 개혁도 하고 사법 개혁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이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같은 우려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 가능한 이제 구속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번 사안도 과연 그렇게 해당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판사의 재량권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야기하지 말고 어쨌든 중앙지검에서 영장 신청한 부분이 한 영장심사 판사에 의해서 기각되었고 이것이 어떤 나름대로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요까지만 이해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 또 다른 요소에 의해서 그거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추정. 추정이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상당히 좀 지역 기반이 비슷한 모양이죠. 이른바 호남 홀대론을 놓고 맞붙은 모양입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여전하잖아. 호남 홀대가 사회 간접자본 예산 다 잘라버리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건 또 다른 이야기 모양입니다. 지역 정서를 놓고 양당에서 구애작전을 하는 모양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최고위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호남 분들 계시면 지금 나누는 이야기 들으시다가 문자 보내주십시오. 어떤 생각이신지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양양자입니다. 네. 삼성에서 나오시고 난 다음에 정치계에 입문하시는데 느낌이 어떠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그 말씀이 다. 소명의식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소명의식입니까? 영역에서 제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소명의식.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요즘 광주를 호남 지역을 열심히 또 뚜벅뚜벅 다니는 모양이네요. 네. 어떻습니까? 뚜벅뚜벅 다니시는 건 좋은데 사실이 아닌 말씀을 당당하게 하고 계셔서 어떤 말씀을 또 사실이 아닌 또 거짓말을 하고 다니십니까? 지금 또 호남 홀대를 주장하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그 호남 홀대라는 게 무엇입니까? 안철수 대표가 말한다는 게? 예산 삭감을 95%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호남 홀대가 아니고 이건 접대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데요. 예. 정말 팩트에 의거해서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예. 기재부에서 나온 예산안 책자를 한 번만 읽어봐도 안대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팩트는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SOC 예산이 95%나 삭감돼가지고 호남 고속철 예산을 3천억 신청을 했는데 154억만 편성했다. 팩트는 네. 뭐고 진실은 뭡니까? 지금 부분만 이렇게 떼와서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 홀대 근거로 제시하는 호남 고속철 사업의 경우에 예. 2017년 정부 편성은 7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에는 154억 원으로 79억 원이 증액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편성했던 2017년 호남 고속철 예산이 75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늘려서 154억으로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이것을 호남 홀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호남 지역에 대한 전체 사회간접자본 투자 SOC 예산이 얼마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SOC 전체로는 지금 제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양영자 최고위원님. 네. 예, 전화기에 좀 가까이 마이크를 대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좀 멀어 보여서요, 들려서요. 네. 예, 말씀하십시오. 호남 KTX 2단계 사업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천억 원을 신청한 것은 이제 맞는데 예. 이것은 이제 국토부와 기재부의 심의를 거치면서 예. 어떤 기본 계획이나 실시 설계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예. 신청한 것은 맞는데 국토부하고 기재부를 거치면서 이 예산이 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실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실수 예산을 예, 혹시 양영자 위원님? 예. 혹시 이어폰으로 브루투스로 지금 통화를 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청취자분들한테 감이 안 좋게 들려서 제가 지금 광주에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3천억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3천억 신청한 거는 맞죠? 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호남 KTX 2단계 사업에서 이제 정부 예산은 3천억 원을 신청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 전체 노선 확정까지, 는 상당히 전체 노선은 호남 고속철에만 국한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지자체와 지역에서 철저하게 제대로 예산을 반영하려면 기본 계획이나 실시 설계에 집중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정부 편성이 75억 원이었죠. 너무나 작은 금액이었고, 그런데 이제 우선 실시 예산으로 우리가 154억 원으로 2018년에는 79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네. 근데 국민의당이 뜬금없이 이 문제 왜 들고 나왔어요? 특히 안철수 대표가. 이제 누가 봐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닥으로 떨어진 지지율이 불러온 저는 초조감에서 이 호남 홀대를 다시 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호남에서 먹혀들까요? 이 전략이? 지난 4.13 때 저도 광주 출마를 해서 호남 홀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이죠. 민낯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같은 프레임을 또 씌운다. 글쎄요. 전혀 먹히지 않을 것 같고. 이제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먹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모바일로 이제 소통하고 검증하고 시민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이 시대에 또다시 거짓된 지역감정 주장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민주주의 의식이 높아졌는데 이런 다양한 자료들과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하실 수 있는 우리 호남의 시민들한테 그런 거짓으로 지역주의 선동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에는 실망스럽죠. 그리고 저는 이제 국민의당도 정말로 당의 활로를 걱정한다면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다고 당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에 바탕해서 비판할 것은 하고 협력할 것은 하고 그리고 국민의당만의 정책 비전을 개발해야지 이런 구태스러운 지역감정 조장하는 것으로 지지율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생각이 안 듭니다. 2790님이요. 대한민국에는 네네. 영남과 호남밖에 없습니까? 이런 지역 감정 부추기는 형태는 이제 제발 그만합시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역 감정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번 다른 이야기를 여쭤볼게요.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예. 11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거라고 하는데 예. 첫 번째 질문이 본회의가 열릴까요? 만약에 열린다면 이분도 호남 출신인데 국민의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본회의가 국민을 바라보고 꼭 열려야 되는 것이고요. 네. 김희수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법관으로서 걸어오신 길을 보시면 그런 판결들도 볼 때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호남 출신인 것이 김 후보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호남 홀대를 말하는 국민의당이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 사소한 부분들을 이렇게 걸고 넘어진다면 그래서 임명을 반대한다면 앞뒤가 안 맞죠. 사소한 걸 어떤 걸 걸고 넘어지나요, 지금? 어떤 알겠습니다. 현재 최고위원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보수 야당하고 정부 여당 간에 이제 북핵 해법 놓고 엇박자가 사실 아닌 게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정부 여당 간 엇박자가 아니라 지금 소통하면서 의견을 맞춰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런 인식 자체가 역시 이제 지난 9년의 적폐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모든 것을 비밀주의로 했죠. 깜짝 쇼로 정책을 운영해 왔다고 보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 생활이나 안보에 밀접한 사항들이 우리가 국민들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는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정책 사안들을 어떻게 논의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만 해도 수석들 그리고 보좌관들 소통하는 모습들이나 그리고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투명하게 정책 논의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을 엇박자라고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들을 보면서 엇박자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국가적인 의제를 합치하는 과정에는 이견이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것들을 잘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국가 운영이고 이제 우리는 그 과정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고 있어서 좀 어색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 사드 배치 해야 됩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당장은 사드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지금은 임시 배치 상태로 가지만 앞으로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열어서 투명한 법적 절차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허락이 되어서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